자, 오늘 배울 건 이제 함수인데, 함수라는 단어는 이미 알고 있지만, 일단 그 전에 대응이라는 단어가 뭔지부터 살펴볼게요. 자, 공집합이 아닌 두집합. 그러니까 원소가 뭔가 최소 하나 이상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x의 원소에다가 y의 원소를 그냥 짝을 지어주기만 하면 그거를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대응이라고 하고요. 자, 집합 x의 원소에 y의 원소가 짝지어지면 x에 y가 대응한다라고 해서 그냥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요. x에서 y로 대응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두 집합이 있어요. 한국, 일본, 프랑스, 영국. 그 다음에 Y라는 집합은 도쿄, 서울, 런던, 파리인데 자, 각각 자기의 수도랑 짝을 지어주는 거야. 한국의 수도, 일본의 수도, 프랑스의 수도, 영국의 수도. 자, 이렇게 집합 X의 원소 X에다가 Y의 원소를 연결해 주는 것을 대응이라고 불러요. 대응. 자, 근데 대응이라는 거는 자, 별로 어렵지 않은 개념이고, 자, 함수가 이제 좀 중요한데, 두 집합 x, y에 대해서 x의 각 원소. 근데 x의 각 원소라는 거는 모든 원소야. 모든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 대응돼야 돼요. 딱 하나. 모든 x의 원소에 y가 딱 하나 대응될 때 이 대응을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하고요. 자, 그 기호를 f라고 할 수도 있고 g라고 할 수도 있고 이 함수는 우리가 이름 짓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알파벳 fgh로 보통 나타내요. 소문자로. 자, 여튼 x에서 y로 대응되는 자, 딱 하나씩 대응되는 것을 이런 기호로 나타내고요.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 x의 원소, 각 원소다라는 거는 x의 원소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라는 뜻이고요.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이다라는 말은 x의 원소 하나에 y의 원소가 딱 한 개, 두 개 이상은 안 돼요. 두 개 이상도 안 되고 0개가 대응되는 것도 안 돼요. 자, 그래서 자, x라는 집합과 y라는 집합을 통해서 자, 함수를 한번 대응을 먼저 시켜볼게요. 대응을 시켜놓고 그게 함수인지 아닌지 봅시다. 자, 집합 x가 있고요. 자, 집합 y가 있어요. 집합 x의 원소는 1, 2, 3이라고 할까? 1, 2, 3. 그 다음에 y의 원소는 a, b, c, d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x의 원소 1에 c라는 애가 대응되고요. 2에 b라는 애가 대응되고요. 3에 a라는 애가 대응돼요. 이건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함수예요. x가 y 하나만 선택하면 돼요. 모든 x가 y 하나만 선택하면 그거는 함수야. 얘가 하나를 선택했죠. 얘도 하나를 선택했죠. 얘도 하나를 선택했어요. 그건 함수예요. 그러면 조금 바꿔봅시다. 자, 1이 A를 선택하고요. 2가 A를, 3이 A를 선택해요. 이게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함수입니다. 자, 전부 다 X의 원소가 Y의 원소를 하나씩 선택했어. 하나씩 선택하기만 하면 그거는 함수가 맞아요. 자, 그럼 이번엔 또 다른 케이스. 자, 만약에 1이 A를 선택하고 2가 C를 선택을 했어요. 이건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아닙니다. 왜? 얘가 0개를 선택했어요. 1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을 안 했어. 이런 함수가 안 돼요. 자, 그럼 또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 자, 이렇게 하면 아까 함수라고 했죠. 자, 이거는 어떨까요?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얘가 2개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이해했나요?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그림처럼 X에 있는 원소가 Y 거를 하나씩 선택하면 그건 함수다라고 해요. 오직 하나씩. 그다음 자, 두 번째 그림에서 이 3이라는 애가 X의 원소 3이 아무도 선택을 안 했어. 자, 각자 한 개를 선택했는데 얘는 0개를 선택했단 말이지. 그럼 함수가 아니에요. 이 그림은 자, 1이라는 원소는 Y의 원소 A 한 개를 선택했고요. 3이라는 원소는 Y의 원소 C 한 개를 선택한 반면에 X의 원소 2는 B도 택하고 C도 택하고 두 개를 택했죠. 이런 건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정의역과 공역이라는 거, 그다음 치역이라는 거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함수. 자, x 1, 2, 3, 4. 그다음에 y a, b 3 정도까지만 할까요? b, c, d. 자, 그래서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 자, 요거를 이제 이런 형태로 나타내는데 자, 거기에서 우리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만들어 봅시다. 1이 A를 선택하고요. 2가 C를 선택하고요. 3도 C를 선택해요. 자, 이런 경우에 자, X 여기 있는 애들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우리 이 함수 F의 정의역이라고 불러요. 정의역. 자, 그 다음에 y는 뭐냐고 하냐면, 자, 얘는 우리가 공역이라고 해요. 얘는 공역. 그 다음에 실제로 선택받은 애들 있죠? 선택받은 애들, 얘가 저 함수의 뭐라고 부르냐면, 치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치역. 근데 이제 집합이기 때문에 정의역 x는 집합으로 나타내셔야 돼요. 1, 2, 3. 공역 y는 a, b, c, d. 그 다음에 치역은 이름이 없네. 치역은 뭐라고 할까? 치역에 이름을 붙여줄까요? 치역 c는 a, c. 자, 그래서 정의역은 선택하는 애고요. 공역은 선택받을 가능성이 있는 애. 치역은 실제로 선택을 받은 애를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 A, B, C, D라는 애가 있었죠? A, B, C, D. 그냥 여기서 살짝 바꿔봅시다.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우리 함수가 f라고 하면 이 a라는 누가 선택했지? 1이 선택했죠? 얘를 f1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c는 2가 선택했기 때문에 f2라고 부르고요. d는 f3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별한 a, b, c, d, 자, 여기 어떤 뭐라고 정의할 수 없는 우리가 이름을 모르는 뭔가가 있었다. 그러면 각각은 f1, f2, f3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했나요? 자, 그래서 F1, F2, F3 이런 애들은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함수값이라고 불러요. 함수값. 방금 선택받은 애들 있죠? 선택받은 애들을 아까 말한 대로 치역이라고 하고요. 자, 만약에 문제를 봤는데 fx의 정의역이나 공역이 뭐라고 안 했어. 뭐라고 말이 없으면 자, 실수 x의 값 전체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다.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만약에 정의역이 없으면 정의역은 x바 x는 실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쓰면 이제 모든 실수예요. 그 다음에 공역은 y바 y는 실수. 치역이나 공역이나
정의역이나 전부 다 집합이기 때문에 집합 기호를 써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자, 선택하는 애들 있죠? 이게 정의역이야. 기호로 집합 기호를 써서 나타내고요. 공역은 선택받을 가능성이 있는 애들. 이게 공역이에요. 그래서 A, B, C, D 집합 기호를 써서 나타내고요. 치역은 실제로 선택을 받은 애들. A, B, C. 그게 치역이에요. 자, 보면 치역이라는 건 항상 공역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치역은 항상 공역의 부분집합이라는 거. 자, 다음. 서로 같은 함수. 함수인데 서로 같아요. 자, 생긴 게 꼭 같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경우 같은 함수라고 하냐면, 자, 정의역과 공역이 같고요. 그 다음에 정의역의 원소 x에 대하여 fx와 gx가 같아요. 이 말은 이제 함수값이 같다라는 말인데 조금 이따 다시 볼게요. 여튼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 정의역, 공역이 같고 함수값도 같아요. 그럴 때는 f와 g가 서로 같다라고 말을 하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게 아닙니다. fx는 gx라고 나타내지 않아요. f는 g라고 나타냅니다. 자, 마찬가지 같지 않을 땐 이거겠죠. 자, 그러면 자, 두 함수 f, g가 있어요. fx와 gx가 있어. fx가 x고 gx가 x 세제곱이면 이 fx는 gx다 라고 할 수 있어요? 항상? 아니죠? 그래서 일단 자, 별말이 없으면 정의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므로 f는 g와 같은 함수는 아니야. g와 같은 함수는 아닌데 자,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같은 함수다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정의역 x가 마이너스 1과 1이에요. 자, 공역은 따로 얘기하지 않을게요. 공역이 따로 없다. 그러면 공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죠. 그러면 자, f 함수값이 아까 같아야 된다 그랬지. x가 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과 1이야. 그러면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고요. f 1은 1이죠. 그 다음에 자, gx에서 g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고 g1도 1이에요. 함수값이 어때요? f-1과 g-1이 같고요. f1과 g1이 같고요. 정의역이 같아요. 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함수 f와 g가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정의역 x는 딱 둘밖에 없어. 둘밖에. 정의역 x는 딱 둘밖에 없는데 공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라 그랬죠?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함수 f는 어떤 애냐? 정의역의 원소 마이너스 1에 y의 원소 마이너스 1이 대응되고요. 1에는 1이 대응된 이 함수가 f야. 이 함수가 자, x에서 y로의 함수 f. 자, 그러면 g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정의역을 갖고 있고요. 공역은 실수 전체 집합인데 얘를 g라고 바꿔놔도 결과는 똑같죠. g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g1이 이럴 때 같은 함수라고 합니다. 반면에 정의역을 살짝 바꿔봅시다. 자, 정의역이 x가 마이너스 2와 2인 걸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f-2 fx가 x니까 f-2는 마이너스 2 f2는 2요. 그러면 지금 g-2는 마이너스 8 g2는 8 이게 마이너스 2에 대응되는 값 마이너스 2에 대응되는 값이 2에 대응되는 값이 서로 다르죠.
그럼 서로 다른 함수, 같은 함수가 아니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f라는 함수는 정의역의 원소가 딱 두 개고요. 자, 공역은 따로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 실수 전체의 집합이야.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면 x에서 y로의 함수 중 f는 어떤 애냐?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애가 가리키는 거는 마이너스 8이요. 자, 2라고 하는 애가 가리키는 애는 8이요. 이런 함수 f와 정의역은 똑같지만 공역도 똑같아 심지어. 하지만 x에서 y로의 함수 g는 어머나 여기가 마이너스 8이 아니죠. 마이너스 2고 2죠. g라는 함수는 마이너스 2에는 마이너스 8이 2에는 8. 그러면 두 함수는 같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요. 그래프. 자, 그래서 함수 f가 있는데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 f가 정의역 x의 원소가 있어요. 걔에 대응하는 함수값 fx가 있어요. 자, 그거의 순서상 있죠. 순서상. 순서상을 모아놓은 것. 순서상이라는 거는 우리 좌표 평면에 나타내면 뭐죠? 순서상 하나가 점 하나죠. 그러니까 그 점들의 집합을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프. 그래서 만약에 자 집합 x가 0, 마이너스 1, 0, 1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x에서 y로의 함수 f가 마이너스 2, 0, 2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대응 관계가 이렇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순서상을 나타내면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이고요. 0, f1이고 f0이고 그 다음에 1, f 1이에요. 자, 그런데 얘가 뭐고 얘가 뭐고 얘가 뭐냐면 각각이 f-1과 같은 거예요. 얘는 f0과 같은 거예요. f2와 같은 거예요. 같은 거면 바꿔놔도 되겠죠. 얘네들을 f-1은 마이너스 2로 0으로 1로 바꿔놓습니다. 그럼 이 함수 f의 그래프를 그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0 그 다음 여기가 1, 2죠 1, 2 해서 자, 이 함수의 그래프는 뭐냐? 점 3개만 딱 찍혀 있어요. 왜 점 3개만 찍혀 있냐면 정의역의 원소가 3개니까요. 정의역의 원소가 3개. 이해됐나요? 자, 뭐 정의역이 이제 좀 많아. 실수 전체의 집합이면 또는 구간이면 뭐 연결이 될 수도 있겠죠? 연결이. 그거는 이제 정의역이 저런 형태는 아니겠지. 자, 근데 함수 그래프는 자, 어떤 그래프를 함수라고 부르는 순간 걔는 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정의역의 각 원소 xa에 대하여 자, 이거는 좀 때려칩시다. 직선 x는 a, x는 이라고 하면 y축의 평행한 직선이죠. 걔하고 잠시만요. 아까 다시 하면 이제 모든 함수의 그래프는 x는 a, y축의 평행한 직선하고 오직 딱 한 점에서 만나요. 왜 한 점에서 만날까요? 왜? 아까 함수의 뜻이 뭐였냐면 x 하나가 y 한 개만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만약에 a라는 애가 있어요. 이 a라는 애가 선택한 y의 값은 이거 하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어볼게요. 그러면 이 x가 선택한 y는 이거 하나예요. 이해되나요? 자,
이렇게 그어보면 이 x가 선택한 y는 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함수라고 부르는 애는 x는 a, 이런 x축과 수직인 직선 있죠? 그러면 반드시 교점이 하나만 나와야 해요. 자, 그래서 우리 fx는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긴 우리가 익숙한 이차함수의 그래프죠. 자, 이걸 함수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모든 x의 원소 하나에 y의 원소 딱 하나만 대응이 돼요. 자, 지금 여기가 뭔진 몰라도 여기에 대응하는 y의 값은 이거 하나예요. 자, 마찬가지 이 1이라는 x가 선택한 y는 1이에요. 모든 x들이 y를 딱 하나만 선택했기 때문에 이걸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면에 자, 우리 이거를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렀어요. 원의 함수라고 안 불렀죠? 이유가 뭐냐 하면 자, 어떤 x 하나를 선택했어. xa가 있어요. a가. 얘가 선택한 y의 값이 두 개예요. 두 개. 자, 여기다 그거 보면 자, x 하나가 선택하는 y가 두 개예요. 이런 건 함수가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데는 x가 y를 선택하지도 않았죠. 이해합니까? 그러면 자, 이런 그래프가 있었어요. 그래프. 자, 이런 친구는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함수가 아니에요. 자, 조금 이런 형태로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A라고 합시다. B, C. 자, 이런 형태면 집합 X에서 A가 있었어요. 자, 쭉 앞뒤로 뭐가 많았겠지. 집합 Y에도 뭐가 쭉 많았을 건데 A가 B도 선택했고요. C도 선택한 거예요. 이런 형태의 함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두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X에는 마이너스 X를 대응시키겠다 이거예요. 자, 기억. 자, 일단 X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0, 1, Y라는 집합은 0, 1, 2요. 자, 이 함수를 f라고 이름을 붙여줄게요. 그러면 x에서 y로의 함수 f는 자, 마이너스 1은 부호 반대로 바꾼 걸 선택한다 이거예요. 자, 이걸 선택하고요. 이걸 선택하는데 1은 선택할 수 있는 애가 여기에 없어요. 그럼 얘는 함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얘가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자, 2번 얘를 니은 얘를 F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X라는 애는 절대값 X를 선택하는 애야. 그럼 마이너스 1이 선택하는 건 절대값 마이너스 1인 1을 선택하고요. 0은 절대값 0, 0을요. 1은 1을 선택하는 거예요. 얘는 함수가 맞는 거고요. 자, 이 친구가 F라고 합시다. X가 선택하는 건 X제곱 플러스 1이야. X가 뭐 1이면 1의 제곱 플러스 1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이면 2를 선택하고요. 0이면 1을 선택하네요. 마이너스 1이면 2를 선택하네요. 이런 건 함수가 맞죠? 다음, 자, 얘를 F라고 합시다. 그러면 X가 선택하는 건 2X 플러스 1이야. 마이너스 1이 선택하는 건 2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인데 이미 여기서부터 선택할 게 없죠? 마이너스 1이 선택할 게 여기엔 없으므로 얘는 함수가 아니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이 선택하는 것은 마이너스 1의 세제곱 플러스 1이고요. 이거는 뭐지? 0이죠? 마이너스 1은 0은 1을 다음 1은 2를 선택하자.
이런 건 함수가 맞습니다. 자, 다음 주. 자, 함수값.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fx는 이런 애래요. 그러니까 fx가 어떤 애냐? 여기 있는 애를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애가 유리수라고 하면 그거 빼기 2가 함수값이고요. 여기 있는 애가 무리수면 걔의 부호를 바꿔놓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F3이라는 거에서 얘는 뭡니까? 유리수죠. 유리수이므로 3 빼기 2가 함수값이에요. 다음 F 루트 3 마이너스 1에서 얘는 무리수죠? 무리수면 부호를 바꿔주겠다. 여기 있는 거에 부호를 바꿔주겠다. 유리수면 2를 빼주겠다였죠. 마이너스 1, 루트 3, 마이너스 1과 같습니다. 그러면 자, F3이라는 거는 이제 1이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1이므로 문제에서 원했던 F3 마이너스 F 루트 3 마이너스 1은 F3은 1 마이너스 이걸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함수의 치역이라는 거. 자, fx라는 애가 있는데, 자, 여기 들어오는 애가 홀수야. 그러면 거기에 2를 곱해서 1을 빼주겠대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애가 짝수야. 부호 바꾼 다음 2를 더해주겠대요. 그러면 자, 지금 집합 x가 있는데 x라는 애는 1, 2, 3, 4, 5, 6이요. y는 별말이 없죠? 별말이 없으면 공역이라는 건 실수 전체 집합이에요. 무수히 많아요. 자, 그러면 1, 3, 5. 얘네들은 홀수죠? 그러니까 f 1. 자, 1이라는 애가 선택하는 애는 F1이에요. 3이라는 애가 선택하는 건 F3이고요. 자, 이 함수를 F라고 부를 거기 때문에 5라는 X의 원수가 선택하는 건 F5예요. 그런데 1, 3, 5에 얘네들이 다 홀수잖아. 홀수면 거기에 곱하기 2에서 1을 빼겠대. 자, 거기에 곱하기 2를 해서 1을 빼겠대요. 자, 얘가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F3은 마찬가지. 거기다가 곱하기 2에서 1을 빼겠대요. 자, 왜냐면 이 자리가 뭐였지? X자리였죠? 바꿔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놓으면 F1은 1이고요. F3은 5고요. F5는 9죠? 자, 그래서 요거 잠깐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건 짝수죠. 짝수는 부호를 바꿔서 2를 더하겠대요. 자, 짝수인 경우는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래요. 여기가 짝수여야 합니다. 짝수. 그러면 f2라는 애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예요. 자, 2라는 애가 선택하는 건 f인데 그거는 0과 같고요. 자, 요거는 부호 바꾼 마이너스 4, 거기에 2 더하면 마이너스 2. 부호 바꾼 마이너스 6, 거기다 2 더하면 마이너스 4야. 자, 그리고 나서 실수 전체 집합이니까 여기 원소는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은데, 자, 치역을 구하래요. 치역은 실제 선택받은 애들이죠? 선택받은 애들, 치역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아니고 0, 1, 5, 9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쪽. 자, 서로 같은 함수요.
서로 같은 함수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랬어요. 뭐였죠? 정의역과 공역이 같다. 두 번째, 함수 값이 같다요. 일단 정의역은 같고요. 공역이 별말이 없으니까 둘 다 실수 전체의 집합이므로 함수 값만 같으면 돼요. f랑 g가 같은 함수래요. 그래서 자, f-1과 g-1이 같아야 하고요. 자, 정의역 x의 원소에 -1과 1이 있죠. 또 f1과 g1이 같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면 fx가 ax 플러스 b, g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2a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f 마이너스 g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플러스 2a요. 또한 f1은 a 플러스 b, 지금 여기 x 대신에 1, 1, g 대신에 gx에 x 대신에도 똑같이 1, 1 대입할 거죠. 1 플러스 2a요. 그 다음 둘이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연립해주면 되겠죠. 둘 다 만족해야 함수값이 같다 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자, 다음 함수의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교점이 하나인지 확인하면 돼요. 자,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려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자, 어느 직선과 또 이 직선은 교점이 몇 개예요? 한 개씩이죠? 그러면 기억은 함수가 맞습니다. 자, 또 니은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자, X축의 수직인 직선, Y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었는데 얘하고 원은 교점이, 원이란다. 타원이네. 교점이 없고요. 파란 거는 교점이 2개, 초록이도 교점이 2개, 노란 건 교점이 하나. 자, 이런 건 함수가 아니라 그랬죠. 자, 디귿도 마찬가지. 자, 빨간 거, 파란 거, 초록이, 노랑이 중에서 교점 2개, 교점 2개, 교점 2개 함수가 아니고요. 그다음 자, 노랑이, 보라, 하늘색, 검댕이. 별다른 의미 있는 말 아닙니다. 그냥 거뭇하라는 뜻이야. 요즘 하도 이제 말 잘못하면 날아가다 보니까. 자,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었는데 교점이 하나예요. 이런 건 함수가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끝낼 건데요. 자, 얘는 이제 우리 부등식의 영역, 사실 너네 중3 끝날 무렵에 산점도와 상관관계라는 라는 걸 배웠는데 아마 다 까먹었을 거야. 자, 이게 x축이고요. y축이고, 자, 얘를 x는 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뭐 하나 그려볼게요. 호쳐. 이 빨간색 영역을 뭐라고 하게 해요? 우리 x축은 오른쪽에 있는 애가 수가 더 크죠? 빨간색 영역은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요. 자, 이거를 크다로 바꾸면 여기가 점선으로 바뀌면 돼요. 왼쪽 부분은 2보다 작다겠죠. 자, 또 x축, y축. 자, 우리 x축을 식으로 표현하면 뭐죠? y는 0이요. y는 0. 그 다음, 자, 이 부분은 뭐라고 부를까요? 이 부분은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아이고.
자, 여기가 y는 1이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y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우리 y는 fx라고 써 있으면 y랑 fx랑 같은 거죠? 그러면 여기를 이런 형태로 바꿔도 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자, fx는 절대값 x-2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자, 우리 이거 많이 해봤죠? 사실 우리는 방정식, 부등식을 많이 해봤는데 이건 방정식도 부등식도 아니고 함수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텐데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요. 그러면 절대값은 그대로 나오니까 fx라는 애는 x-2 플러스 1이고 이것은 x-1이죠. 두 번째, x가 2보다 작을 때요. 그러면 절대값이 마이너스를 붙여 나온단 말이지. 마이너스 x 플러스 2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3인데 자,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각각 자, 파란색, 초록색으로 그릴 겁니다. x축, y축이요. 그러면 자, y는 x-1의 그래프는 x절편이 1이고요. 1, y절편은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1은 여기로 바꾸면 되지. 자, 그런데 이 그래프 전체가 fx는 아니고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요. 그러니까 x가 2일 때 저 x에 2를 대입하면 fe가 1이죠? 1. 자, 이거 y축이라고 하지 말고 fx축이라고 합시다. 어차피 y는 fx니까. 그러면 자,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얘보다 오른쪽 영역이잖아요. 오른쪽 영역만 남겨놓고 잘라내야 됩니다. 잘라내서 저 파란 형광펜 표시는 이 부분이에요. 그 다음 자,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x절편이 3이고요. y절편이 3이니까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그려집니다. y절편이 3. 하지만 x가 2보다 작을 때 초록색 선의 왼쪽에만 그래프가 존재한단 말이죠. 잘라주고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 두 부분을 합쳐 가지고 얘와 이 부분을 y는 우리 fx의 그래프다라고 합니다. 이해했나요? 자, 그 다음 대칭 이동을 해서 y는 절대값 fx와 f 절대값 x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자, 요거 그래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일단 자, 원래 절대값을 씌우기 전에 원래 y는 fx의 그래프가 이런 거라고 할게요. y는 f. 우리 절대값 기호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일 때와 안에 있는 f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죠? 근데 아까 우리 지금 y랑 fx랑 무슨 관계야? 같은 거죠? y랑 fx가? 이거는 y예요.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얘보다 위쪽이에요. 얘보다 위쪽. fx가 0보다 그러니까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요 노랑 부분이고요. fx가 0보다 작다인 부분은 요 보라색 부분이에요. 그래프 그려볼게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y는 fx예요. 자,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대로. 자, 근데 fx가 0보다 작으면 안에 게 마이너스니까 y는 마이너스 fx인데 이거는 마이너스 y는 fx의 모양인데요. 자,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었어요. y를 마이너스 y로 바꿨다. 뭐 한 걸까요? x축 대칭을 한 거예요. 즉 fx가 0보다 작은 부분 있죠? 이 부분은 x축에 대칭 이동을 해서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완성해 봅시다. 자, 이 보라색 부분 있죠? 얘가 y는 절대값 fx예요. 이해했나요? 자, 그러니까 절대값 fx라는 애는 뭐냐면 절대값 fx는 자, x축의 아랫부분을 x축의 대칭 이동을 시키면 돼요. x축의 대칭 이동. 자, x축의 아랫부분이라고 하면 얘죠? 얘를 x축의 대칭 이동을 시켜 놓으면 이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해했죠? 자,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자주 보는 이차함수죠.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3의 그래프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보라색으로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3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y는 fx인데 그 fx가 x제곱 마이너스 3인 상황인 거야. 그러면 여기는 절대값 fx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자,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 있죠? 이거를 대칭 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x축에 대해서. x축 대칭을 시켜줘. 그래서 요게 y는 절대값 f 이게 되는 겁니다. 자, 라스트입니다. 자, f 절대값 x를 그려볼게요. f 절대값 x. 자, 이거는 절대값 안에 있는 게 x인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y는 fx예요. 자, 그대로 쓰는 겁니다. fx의 그래프를 그대로요. 반면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y는 요거예요. 자, 원래 y는 fx였지?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어 있어요. 뭐 한 걸까요? y축 대칭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 아까 요런 그래프가 있었어요. 얘처럼 y는 fx. 자, 그러면 이 조건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빨간 것보다 오른쪽이요. 오른쪽에 있는 애는 그대로 요거예요. 반면에 빨간 것보다 왼쪽에 있는 애 있죠. 빨간 것보다 왼쪽에 있는 애는 자, 이 친구를 y축 대칭을 시켜줘야 돼요. 얘를 그려야 되는데 얘는 원래 거를 y축 대칭. 원래 거 얘를 y축 대칭 시킨 요겁니다. 마음에 안 드네. 요거요. 얘가 y는 f 절대값 x가 되는 겁니다. 자, 라스트 자, 두 개 비교하고 끝낼게요. 두 개. 자, 얘가 y는 fx야.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된 거는 뭐냐면 y는 절대값 fx요.
반면에 요거는 y는 f 절대값 x와 같은 겁니다.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